인터뷰했는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부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오늘 다른 텔레비 출연이 있어서요. 예. 지금 서울 잠깐 올라왔습니다. 서울 와 계셨어요? 오늘 대구 무지하게 더웠다는데 24도 갔다는데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조금 쌀쌀했는데요. 네. 아마 낮에는 많이 더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파란 우체통이 뭡니까? 파란 우체통. 예, 그게 아마 이 페이스북에 네. 일종의 저를 응원하는 일종의 지지자들의 모임인데요. 네. 원래는 저하고 관계에서 출발된 건 아니지만요. 네. 그분들이고 이제 하나의 페이스북 내에 저희 어떤 후원자들을 자연스럽게 모으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주 인기가 있으시군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뭐. 그러면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소속으로 당 공천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그렇겠죠. 예. 예. 좀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 그건 아니시고. 그럼요. 예.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대구는 이 새누리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제 서상기 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대구에서 그래서 이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들 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시니까. 예, 그래서 새누리당 분들은 네. 아마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참 대구 시민들이 어지간한 분들이거든요. 네. 지난 30년간 꼭 참고 변함없이 지지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대구 시민들의 삶은 정말 힘들고 팍팍합니다. 예.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자존심이 있고 자신들이 산업화 시대의 주역에 따른 자부심 때문에 그걸 참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새로 나아질 만한 어떤 기미라 그럴까? 예. 또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아끼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대로 비전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네.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분들의 이 분노, 이게 폭발되면 선거혁명으로 연결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네. 근데 중앙정부는 이 새누리당인데, 이 지방정부가 야당이 되면 네. 더 어렵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그동안 보면 많은 부분들이 예. 소위 영남과 호남이 서로 쓸데없이 모든 것은 수도권의 기회나 인재나 돈도 다 뺏기면서 예. 쓸데없이 이 경쟁의식 때문에 많은 것들을 뺏겼습니다. 기회도 뺏기고.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양도시에 광주시장님과 대구시장님이 달빛 동맹, 달구벌과 빛골의 동맹까지 맺어서 네. 앞으로 국책 사업은 서로 협력해서 하자고 지금 동맹까지 맺은 정도거든요. 예. 이럴진데 이렇게 정말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박한데 예.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야 당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단체장이 자기하고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이 절박한 어떤 정말 미래나갈 잘 살게 해달라는 욕구를 외면하면 큰일 나죠. 또 그리고 강선생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딴 재주는 없어도 예. 무슨 어떤 지역민이나 또 우리 유권자를 위해서는 좀 몸을 이렇게 던지는 건 제가 좀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의 어떤 성실성과 그분들과의 어떤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예.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수도권을 버리시고 대구 지역에 가셔서 40%가 넘는 지지율을 받으셨는데 조금 부족했죠. 네. 그래서 낙선을 하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기셨는데 이제 이 시장이란 말이죠. 네.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 고착주의 이런 것들을 돌파하려면 네. 좋은 정책을 가지고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운동을 한 사람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어떤 공약을 가지고 대구를 확 바꾸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정치 공약과 경제 공약으로 굳이 나눈다면 예. 어떤 정치적인 이슈는 이렇습니다. 비록 대구 시장이지만 네. 결국 대구가 이렇게 낙후된 문제는 정치적 다양성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단색지대가 되면서부터 활력을 잃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분들은 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근데 그걸 바깥에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그분의 업적을 자랑하고 또 이런 건 잘 안 하셔요. 네. 오히려 가슴 속에만 넣어놓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예. 정말로 자랑스러운 박 대통령과 근대화의 공적을 국민들한테 자랑할 기회를 만들자. 예. 그 대신에 대구 분들한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민주화나 또 혹시 호남 지역 분들하고 같이 사는 연습 그거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정치 공약으로는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서 예.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서로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전쟁 화해하고 예. 상생하는 틀을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정치 공약에서는 제일 앞선 거고요. 예. 경제 공약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어느 순간 활력과 일자리를 잃어버린 대구 경제. 예. 뭔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한 측면이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처럼 무슨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황당한 공약이 아니라 예. 지금 현재 IT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메디칼이라든가 예. 이런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그리고 말하자면 제2차 전지라든가 예. 뭐 이런 대구시가 그동안 해오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잘 말하자면 조직화하고 투자를 집중해서 네. 또 그동안 저희가 전통적으로 강했던 고기능성 섬유와 기계공업, 기계부품 이런 쪽은 그렇게 키워나가겠다. 예. 그러나 또 하나는 뭐가 부족한가 하면 예. 대구 시민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이 복지의 최저선이라는 게 대구가 조금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나는 행복한 시민이다.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네. 일종의 대구 미니멈이라 할까요? 그걸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행복한 삶,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와 기회 이 두 축으로 경제 공약을 삼을까 합니다. 네. 그 외에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따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공약들이 이 시민들을 이제 감동을 시켜야 표를 얻으실 텐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정희 컨벤션 센터하고 관련해서 네네. 이 전통적인 진보 세력이라고 할까요? 네네. 아마 지역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비판하던데요? 예. 그분들은 알고 계시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네. 일종의 역사의 평가 또 한 개인의 평가를 함부로 하려고 하느냐. 예. 또 박 대통령과 그 시기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정치를 좀 했잖아요. 예. 해보니까 서로 이 산업화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공적, 민주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공적을 서로 인정하고 네. 서로 화해 소통하지 않고 네. 한국 정치가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서로 간에 마음을 열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사실은 주변에 저하고 같이 선거를 치르는 이른바 참모분들도 다 반대가 했어요. 아, 네. 그러나 그냥 내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나는 지역주의 넘어서는 정치해보겠다는 소신이 있으니까 예. 나 이거 한번 정말 호함치고 맞아 죽더라도 죽겠다 뭐 그런 심정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아마 이 부분은 조금씩 제 진정성을 네. 시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되고 네. 그럴 때 그 많은 지금 비판하시는 그분들도 어떤 저희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앞으로 또 일이 어떻게 될 건지를 조금 이해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맞아 죽을 각오라고 표현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점에 관해서 새누리당 쪽의 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감히 저를 노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그렇게 비교해 주신다는 건 저한테 너무 과분한 일이고요. 예. 근본적으로 이제 그분은 저한테 딱 10년 선배 되시고 제가 오랫동안 모시고 정치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분은 참 실력도 있고요. 네. 또 열정이 있어서 절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지 않습니다. 돌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저는 조금 사람이 허랑해요. 문제가 있으면 자꾸 피해가는 스타일이라서 저하고 그분을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거는 언감생심이고요. 오히려 저는 제가 처음 정치할 때 맺었던 마음들, 예. 옛날에 저희들 우리 김원기 전 의장님, 노무현, 재정구, 유인태 원혜영 이런 분들 선배들과 함께 국민통합 추진운동을 했거든요. 예.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김부겸의 정치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고향에 가서 이 봉사한다 혹은 또 제 나름대로 정치를 정리한다 그런 심정에서 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직까지 이 막말로 검증되지 않은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겸손의 말씀으로 들리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 지역구도 고착 상황
이걸 깨지 않으면 한 발짝 또 더 나갈 수 없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화 연결됐으니까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오늘 뭐 앞에 다른 분에게도 이런 질문했는데 또 한 번 더 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새로 발족한 이 정당 그리고 이제 전에 민주당 그건 이 진보 정당입니까? 보수 정당입니까? 글쎄 뭐 진보다 보수다라는 카테고리에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지금 현재 국민의 강렬한 정치 개혁을 열망을 담은 개혁 정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칼라로 가지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좀 애매한데요. 네?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중도적이거나 심지어 보수적일 수도 있고요. 안보 같은 거. 또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편적 복지 같은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자꾸 한 당을 어느 한 색깔로 이렇게 꽉 규정 짓는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설명하시는 방식들이 다 다르세요. 그러셨어요? 어떤 이들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분까지 나왔어요. 이모영 정 상임 지금 상임 고문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저기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거 철회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럼요. 지금은 최소한도 저희들이 이제 불과 한 달 전에 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너무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 거고. 과장된 얘기입니까? 문제는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당 후보들을 살려내고, 우리 당, 다 이제 무소속인, 형식상 무소속 후보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어떻게든 말하자면 효과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 후보를 어떻게 우리가 선정하고 그분에게 힘을 모아주고 지지자들에게 어떤, 말하자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하는 그 고민을 해야죠. 지금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 안 지켰으니까 우리 안 지키면 어때라고 하면요. 이건 심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뭐 여당은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이 뭐 조금 문 떼고 가도 되지만 저희들은 만약 그 상황이 오면 이건 코미디죠. 제가 또 그저께 뭐 극한 표현을 해서 제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만. 쓰레기라고 하셨던가요? 아니, 국민이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있다. 했는데 제가 조금, 흥분해서 조금 점잖지 못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을 믿으시자는 거죠. 이 시기에 국민들이 그렇게 역대 선거에 보면요. 결코 그렇게 가볍게, 막 이렇게 혼란해서 좋은 일꾼을 못 뽑는가. 그거는 지금 너무, 이제 현재 여론조사 일비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1번은 한 사람인데,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 여러 사람이 이렇게 분산은 되게 되면, 분리할 거라는 얘기가 많던데.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분리해 보이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방법은 있다? 격화가 되면요. 아마 기호 1번이라는 게, 그게 이제 돈을 주고 공천을 받은 건지, 혹은 이제 그 국회의원의 똘마니가 되고 받은 공천인지, 이렇게 막 공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오히려 기호 1번이 이 정치적 불신과 어떤 거짓과 근거 정책이 낙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분리할 수도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가장 약속으로진 상징이잖아요. 첫 번째 거짓말, 얼마든지 또 말하자면 국민들의 그 판단을 믿어도 좋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후보들 사이에서 좋은 후보 쪽으로 이렇게 표를 모으는 방법은 또 과거 전통적으로 야당 지지자들이라면 그런 지혜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하도 잘하셔가지고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죠. 김부겸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